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에서 며느리는 매일 같은 시선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의 수근거림, 그리고 남편의 애매한 침묵까지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상이 차려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내 뱃속은 씨가 말랐구나. 우리 집대를 끄는 건 너야.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 식탁에는 늘 그랬듯이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며느리 이민정의 밥그릇에 국을 따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거운 감정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애가 없어도 참 잘 먹네. 입은 부지런해. 민정은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엄마, 국 좀 더 주세요. 남편 태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또한 1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그의 대처법이었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넘어가는 것. 우리 태호는 많이 먹어야지.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순자는 아들의 그릇에 국을 가득 채워주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내가 아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일 이런 식으로. 민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을 향한 화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옆집 며느리가 둘째 낳았다더라. 벌써 애가 셋이래. 그렇군요. 밥 먹을 때는 그런 얘기 말고요. 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말리려는 의지보다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남의 집은 다 애들 낳아서 시끌벅적한데 우리 집만 이렇게 조용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민정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습니다. 울음을 보이는 순간 시어머니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그럼 결과는 어디 있어? 참자, 그냥 참자. 울면 안 돼. 식탁 위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태호는 밥을 급히 먹어치우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고, 민정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마치 사냥꾼이 된 것처럼 며느리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추석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지만 민정에게는 1년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민정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며 친척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정이 듣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이.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봐. 애가 벌써 돌잔치 준비한다며? 네, 언니. 이번에 셋째거든요. 계획에 없었는데 깜짝 선물로 생겼어요. 친척 여자들이 모여 앉아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과일을 깎고 있었지만 모든 대화가 자신을 겨냥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있어야 집안이 활기차고 좋지.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애들 소리가 시끄럽긴 해도 없으면 또 허전하죠. 왜 이렇게 일부러 왜 나만.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했습니다.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대가 끊기게 생겼어. 진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태호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순자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10년 동안 한 명도 못 낳았으면 이제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려. 언니, 그냥 조용히 하세요. 애들 있는 데서는. 친척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순자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애들한테 뭐가 나쁘다고. 오히려 좋은 교육이지.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거라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병원은 다녀봤어? 치료는 받아봤어? 아니면 그냥 운에 맡기고 있었던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태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보호하려는 의지보다는 그저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숨이 막혀. 민정은 과일 칼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깐 밖에.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민정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친척들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너무 심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엄마가 너무 심하긴 해. 하지만 어쩌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순자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명절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에는 순자와 민정, 그리고 태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제사상을 치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순자의 시선이 계속 따가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분위기가 부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의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잘하네. 그것밖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 톤에서 이미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다들 우리 집을 어떻게 볼 것 같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럼 뭐 어쩔 건데. 죄송하다고 애가 생겨. 죄송하다고 우리 집 체면이 살아나.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엌의 타일벽에 그 소리가 메아리쳐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민정이 설거지하던 접시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더 화나실 텐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해. 순자가 성큼 다가와서 민정의 손에서 접시를 빼앗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순자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봐. 이런 식으로 살면서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민정이 쪼그려 앉아서 깨진 접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손가락 끝이 살짝 베었지만 그녀는 아픈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치우지 마. 내가 뭘 치운다고. 순자가 민정의 손목을 잡아 끌어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정의 손목에는 순자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은 부엌 바닥에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도 없는 게 무슨 며느리야.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아파요. 민정이 간신히 말했지만 순자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더 아프다. 10년 동안 이런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태호가 소리를 듣고 부엌 쪽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저 집은 대가 끊기겠네라고.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라고. 저도 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해서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노력을 안 한 거야? 병원은 제대로 다녔어? 다녔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럼 왜 안 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되는데 왜 너만 안 돼? 순자가 민정의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고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태호가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민정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말 대답해? 내 아내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죽을 때까지? 너 나이가 몇인데? 순자가 아들을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이제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조상님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조상님들, 저도 조상님들께 죄송해요, 정말로.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본 순자는 오히려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울기까지 해. 울면 뭐가 해결돼? 울어서 애가 생겨? 순자가 갑자기 민정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민정은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태호가 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와 태호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민정은 부엌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놔라고. 이런 며느리 둬서 뭐 하겠다고.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때리긴 뭘 때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순자가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고 무슨 어머니야. 순자가 민정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민정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등이 싱크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민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태호가 다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이게 어디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까지. 저는 어디로?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든 가. 친정이든 어디든. 이 집에만 없으면 돼. 엄마, 진짜 너무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도 이런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차라리 이혼하고 재혼해. 엄마, 그런 말씀까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야. 애 못 낳는 여자랑 살아서 뭐 하겠어. 너도 남자인데 이혼 재혼 정말 그래야 하나. 민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와 희망이 순자의 말 몇 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민정아,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죠? 저 때문에. 민정이 고개를 떨구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순자의 거친 숨소리와 태호의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진작 그럴 걸 그랬어. 순자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내일 당장 중매쟁이한테 연락해서. 엄마, 뭐, 싫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정은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몇 장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구나. 10년이 이것밖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반지가 이제는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갈 필요 없겠네. 민정은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잠들고 깨어났던 이 방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던 이 방에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순자와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아. 너도 나이가 있는데. 엄마, 제발 좀. 제발은 무슨 제발. 현실을 봐야지. 민정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호가 복도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걸지 않았고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서로 편해질 거예요. 민정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꽉 쥐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진짜 혼자구나. 완전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은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갈 정도였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면만 보였습니다. 민정의 당당한 대답에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탓하지 않고 아무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전기포트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혼자만의 식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몇 끼마다 새 사람분을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라면이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층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민정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민정이 이 방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방송국 인터뷰를 받고 있었고 주제는 아들 재혼 추진이었습니다. 민정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책상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순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 재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첩이라도 드렸는데 기자, 정말 힘든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들도 불쌍하고. 재혼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민정은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기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죠. 물론. 하지만 가문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핏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조상님들께도 죄송하고. 화면이 바뀌면서 태호의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는 듯했지만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 생각해봐야.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기자, 아내분과는 대화해 보셨나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어서. 따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민정의 마음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잠시 여행을 간 것처럼 일시적인 별거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재혼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네, 이미 중매쟁이한테 연락했어요. 애 낳을 수 있는 좋은 집 딸로. 벌써 중매쟁이까지. 민정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집에 들어와. 민정은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문자가 몇 번 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몇 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방송 나간 거 봤지? 미안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어. 재혼 얘기는 진짜 아니야. 말렸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결국 못 막았으면서. 민정은 핸드폰을 침대 옆에 던져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게 있었나 행복했던 순간이 잠깐 동안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시댁에서의 10년은 온통 눈치와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웃었던 기억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도 모두 억지로 지은 미소들이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아, 나야. 말 좀 해봐.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걱정됐어. 걱정? 방송까지 나가면서요? 그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집에 들어와. 다시 얘기해보자. 다시 얘기해봐서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가 달라져요? 당신이 달라져요? 그건 노력해볼게. 노력이요? 10년 동안 뭘 하셨어요? 노력을요? 민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고맙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나도 힘들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힘들었다고요? 저보다 더요? 중매쟁이까지 연락한 걸 아시면서도 그건 엄마가 혼자 한 일이야. 혼자 했다고요? 그럼 말렸어야죠. 안 되겠다고 확실히 말했어야죠.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들으니 민정의 마음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민정아, 이제 그만해요. 재혼도 하신다면서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엄마가 혼자 하는 말이야. 나는 반대했어. 반대했다고요? 그럼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방송 나가지 말라고? 재혼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통해서. 역시 끝까지 그러시는군요. 결국 못하신 거죠. 그게 아니야. 정말 말렸는데 소용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된 거죠. 민정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10년이 기회 아니었나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확실히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재혼 얘기도 그만하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중매쟁이한테도 연락 끊으라고. 다른 것도?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없으시는군요. 계획이. 민정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전원을 아예 껐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재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라면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살 수 있어. 혼자가 더 편해. 적어도 상처받지는 않으니까. 라면을 먹으면서 민정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고, 좀 더 나은 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38이면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정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조금씩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정은 시댁에 두고 온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와 태호가 모두 외출한 시간을 노려서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집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들어온 집이었지만 이미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빨리 왔다 가자. 민정은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몇 가지 액세서리와 학창시절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몇 점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발이 민정이 신발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민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니 마주치게 될 것이고 여기 있자니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민정이 신발이야. 안에 있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정은 마음을 굳게 먹고 서랍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라면 할 일은 마저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순자가 따라왔습니다. 민정아, 언제 왔어? 물건 좀 가져가려고요. 물건? 뭔 물건을 더 가져간다고? 이미 다 가져갔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그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물건들이요. 어머니 유품이랑. 어머니 유품. 그런 건 여기 둬도 되잖아.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주제에. 갈 데도 없다고 여전하시네.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물건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정은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발행한 것이었고 검사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민정의 눈이 결과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자 무력증, 중증도.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같은 병원, 1년 후 재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자 무력증 심화, 자연 임신 가능성 극히 낮음. 이게 뭐야?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태호의 이름, 태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명확한 진단 결과.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태호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태호가 다가와서 민정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뭐야? 뭔데 그래? 순자도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정아, 그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자신이 모든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뭘 알고 있었다고? 순자가 서류를 빼앗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 태호야, 이게 진짜야? 이 결과가 순자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였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만 탓해왔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그건 대답하세요. 이게 진짜냐고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 저만 탓한 거예요. 태호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순자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병원 다니고, 저 혼자 약 먹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으면서. 민정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요? 언제 말하려고 했다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민정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는 그녀의 10년을 송두리째 뒤바꾼 증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씨가 말랐다고 할 때도, 대를 끊는다고 할 때도,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도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서 끝나는 거예요. 제 10년이 뭐예요? 민정아, 나도 몰랐어. 순자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야, 태호가 말을 안 해서. 그럼 왜 저만 탓했어요? 왜 저만? 검사를 해보자고, 둘 다 해보자고 왜 안 했어요? 민정의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창피했어, 남자로서. 창피했다고요?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재혼 얘기까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말 안 할 거였어요. 그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요. 당신 때문에 흥분한 건데. 민정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진실이 모든 곳에 널브러졌습니다. 10년을 저는 뭘 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다고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민정아, 어디가? 당신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정아,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1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민정이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씨가 없는 건 저 아니었네요. 진실을 숨긴 이 집이었어요. 민정아. 하지만 민정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서류들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거야. 밖으로 나온 민정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고시원 방에서 그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당한 모든 굴욕과 상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먼저 민정은 핸드폰을 켜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던 지인들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말에 태호의 사촌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일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으니까.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예상대로 많은 시댁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소문이 많이 돌았을 테니까. 어머, 민정이 아니야?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친척들의 시선이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정이 불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순자와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정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여긴 왜 왔어? 가족 행사니까 왔죠.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민정의 당당한 대답에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무슨 이혼 얘기야? 아직 정식으로 이혼한 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순자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잠시 따로 살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재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정이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되었습니다. 재혼? 무슨 재혼? 그건 엄마가 잠시 흥분해서 방송까지 나가신 거예요. 중매쟁이한테 연락까지 하시고. 친척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무슨 방송? 어머니가 뉴스에 나가서 아들 재혼 추진한다고 인터뷰하셨어요.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면서. 뭐, 그런 일이?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때 너무 화가 나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이제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민정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만 탓받아왔는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태호 오빠 병원 검사 결과예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민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자 무력증? 3년 전.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민정이만 탓했어?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야. 왜 여기서? 순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당한 건 뭐예요? 순자야, 이게 진짜야? 태호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다면서 왜 민정이만 그렇게 구박했어?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정이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씨가 말랐다고, 대를 끊는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에이, 그렇게까지 했어? 명절 때마다, 식사 때마다, 친척분들 앞에서도. 그래서 민정이가 그렇게 조용했구나. 제가 집에서 쫓겨난 날에도 태호 오빠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민정아, 제발 뭐요? 이제 와서 숨기자고요?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으면서. 태호야, 이게 정말이야?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이모, 그건 대답해봐. 사실이야, 아니야? 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그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민정이가 준자야, 너 정말 심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몰랐다니까. 태호가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돼요? 저한테만 검사 받으라고 하고 저한테만 약 먹으라고 하고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년간의 억울함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검사를 받았는지. 아이고, 민정아 정말 고생했구나. 준자야, 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준자는 친척들의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알아. 태호가 말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저만 탓할 이유가 있었나요? 부부 문제인데 왜 저만.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용기가 있어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거예요? 태호야, 너 정말 비겁했다. 어떻게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친척들의 비난이 태호에게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씨가 없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민정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건 불임이 아니라 이 가족의 거짓말이었어요.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민정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자와 태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재혼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발 제 탓은 하지 마세요. 민정이 당당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민정아,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민정이 순자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10년 늦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정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결혼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친척들이 순자와 태호를 질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완전히.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순자와 태호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며느리를 탓해왔던 순자는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낮에 일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어느 토요일 저녁, 민정이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태호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순자는 평소의 당당함이 전혀 없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잘못했어. 순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요? 정말 미안해. 늦은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무슨 기회요? 민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달라진다고요? 뭐가요?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어. 다신 너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했다고요? 언제요?
민정의 질문에 태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계속. 결혼식 이후로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순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요? 민정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힌 걸 용서받고 싶으시다고요? 민정아, 제발 우리도 이제 혼자가 됐어.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견딜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외롭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요?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숨겼을 거면서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결혼식장에서 창피당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 탓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순자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보고 씨가 말랐다고 하셨죠. 그건 내가 몰라서. 몰라서라고요? 그럼 확인해 보려고 하셨어야죠. 왜 저만 탓했어요? 민정이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와 봐야 소용없어요. 민정아, 제발. 제발 뭐요? 다시 돌아가서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또 참고 살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안 그럴게. 안 그럴 거라고요? 믿으라고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끝났어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태호와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뭘 했는데요? 어머니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그게 다예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민정아. 그리고 말해두는데 재혼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누구랑 결혼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이제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못 낳으면 그 여자 탓하면서.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의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씨가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진실을 숨긴 이 가족이었다니까요. 민정아,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이미 지났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야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민정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순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은 언제 할 거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정아,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니까. 민정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태호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정은 창문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듯했지만 민정은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정은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민정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카페 정식 매니저가 되었고
작지만 깔끔한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얼굴에서 10년 동안 사라져 있던 진짜 미소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카페에서 민정은 새로 온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직원들과 편안하게 농담을 나누는 모습은 예전에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정말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하세요? 처음엔 나도 서툴렀어. 천천히 배워가면 돼. 민정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색깔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카페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를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아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느꼈지만 여전히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언니, 저 손님이 계속 언니만 쳐다보시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일해. 1시간 정도 지난 후 태호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마주 봐야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3,500원입니다. 민정은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민정아, 잠깐 이야기 좀. 저 일 중이에요. 5분만 제발.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잠깐 나간다고 하고 태호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너 정말 괜찮아 보여. 태호가 민정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요? 민정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 요즘 잠도 못 자고. 그건 어머니 일이에요. 민정아,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민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 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인생이요. 태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혼 서류 작성할 거예요. 이혼. 네, 변호사도 만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자료도 요구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정아, 당신과 어머니가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예요.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죠. 얼마나? 1억이요. 1억. 10년이면 한 해에 1,000만 원씩이니까 적당한 것 같은데요.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집이라도 팔든지. 어차피 재혼하려면 새 집 필요하잖아요. 태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민정아, 제발. 제발 뭐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진짜로.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이미 끝났어요. 진작에. 민정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이에요. 완전히. 민정아.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건 변호사를 통해서 하니까. 민정이 카페로 돌아가려고 하자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행복해 보여. 당연히 행복하죠. 민정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정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 카페 안에서 민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만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남자분 가셨어요. 그래? 신경 쓰지 마. 민정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민정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더 큰 카페를 열어볼 생각도 있었고,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민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10년 동안 불임의 굴레에 갇혀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던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니까요.